자, 그리고 여야의 격화된 모습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치열하죠. 영상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낙서도 할까요? 방송 장악하고 노조 탄압하고 하는 것밖에 할 수 없다면은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류 탈락감이라고 사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라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은 바랍니다. 대단히 잘못된 지금 제가 것이라고 한국말 이재명 못 대표가 알아듣습니까? 말씀을 예 한 걸로 아니오로만 답을.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명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야당에서 2명의 방송통신 상임위원을 추천을 하고 그동안에 본회의도 열렸으니까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BC 민영화부터 시작해서요, 극우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닌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법인카드까지. 김대현 평론가도 현재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장면에 좀 주목하셨는지요? 뭐 장면보다는 이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한다. 그래서 저는 이 방통위원장이 어느 순간 총리급으로 인사청문회에 준해서만큼은 총리급으로 격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렇게 신변잡기나 아니면 그 후보자에 대한 모욕주기 또 아니면 작은 사안을 마치 굉장히 큰 것으로 침소봉대해서 그래서 상대를 상처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할 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야당의 질타를 받았으니까 임명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은 또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대통령이 또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이 인사청문회 제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강한 회의감을 갖습니다. 다만 이제 이 와중에서 발언에 여러 가지 뭐 손가락 운동 등등에 의논하면서 이렇게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나와서 굉장히 좀 약간 맞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이 강했지 않습니까? 꼿꼿한 답변이었죠, 대체로.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질문하는 분들이 질문하면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고압적인 답변 태도는 사실은 굉장히 기분 나빠라고 해서 계속 그냥 몰아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부드럽게 수용하고 이렇게 가는 것도 전 나름의 전략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바라보는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라보는 네.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인사청문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대응 방식을 그래 니네 나를 이렇게 지금 나한테 공격이 들어와? 오케이. 나도 그러면 맞대응할게. 뭐 이런 느낌으로는 저는 그 양측 다 모두 잃는 게 그러니까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진숙 이분에 대한 뭐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이틀 동안 야당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치기를 하는 이런 방식은 그 어떤 후보자가 와도 모멸감을 느끼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은 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증인이 아니군요. 참고인으로 직접 발언을 했던 김성환 평론가께 질문을 현장에서 그런 이런 얘기까지 공개를 어떤 장면에 주목해 보셨는지. 아닙니다. 궁금해가지고. 발언기가 별로 없었어가지고요. 뭐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김대현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저는 이진숙 후보자를 가깝게 본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질의한 건 신변잡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당연히 MBC 임원을 지내고 MBC 계열사 사장까지 지낸 사람이면 법인카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KBS 뭐 이사장 문제라든가 아니면 MBC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 잘못 사용했다 그래서 결국은 해고를 시도하고 한 명은 또 해고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KBS 사장은 바꿀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논리로도 뭐 어느 누가 온다 하더라도 법인카드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거 당연히 추궁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마 청문회 장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주말 휴일에 골프장 다 긁고 다니고 호텔에서도 돈 쓰고 뭐 중식당 같은 데서도 뭐 수천만 원씩 돈 쓰고 다 했더라고요. 그 업무상 난 필요해서 그렇게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무슨 업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상대방이 있는 거라 공개할 수 없답니다.
그럼 뭐하러 인사청문회 합니까? 우리 공인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적인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돈을 썼다 그러면 사적인 어떤 용도로 썼거나 상대방이 있어서 뭐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난 사람한테 돈 써서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지만 공적인 용도로 쓴 돈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아나무인 태도를 보인다던가 아니면 과거에 편향된 역사관이라든가 일부 이제 극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관을 가진 부분, 글 쓴 거라든가 또 거기에 좋아요 누른 부분, 아까 뭐 손가락 운동 얘기하던데요. 어이가 저들은 없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인으로서 있었을 때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인사청문회 어떡합니까? 공무원만 그러면 장관 돼야죠. 지금 방통위원장이 장관급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모습을 전 많이 봤어요, 옆에서. 우리가 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력이라는 거는 걸어온 발자취거든요. 그 사람의 발자취를 우리가 더듬어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의 모습으로만 어떻게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네. 근데 아무리 직책을 별로 자연인으로서 있었던 기간도 별로 없는데 그때 그런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면 그러면 방송사 이사진도 그렇게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게 사장을 임명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지금 대놓고 노영방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방송을 장악하는 데도 연결이 된다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12년 파업 기간 중에도 노조가 파업할 때 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위기관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정말 어이가 없던데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위키트리아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2억 5천만 원의 계약을 우호적인 해서.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일종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회사에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명하지도 않는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공정한 공영방송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유체 이탈이 돼서 엉뚱한 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가까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알겠습니다. 정말 나온 얘기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만 겁니다. 말씀드리고 짧게 싶은 게, 듣겠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은 이렇게 바깥에 외부의 대관 업무를 할 때 쓰는 비용을 업무 추진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MBC는 사실은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간 방송사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상법상 예. 주식회사고 그 주식회사가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거고 그 수익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가 마치 동일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진숙 후보자의 해명 중에 하나가 영업이었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하러 김성환 방송문화진흥회법을 평론가님. 만들었겠습니까? 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렇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일반적인 알겠습니다. 회사하고 구분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슈들 김대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